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입니다. 2024년 8월 6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3.3% 올라서 2522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8%가 넘게 급락을 했던 코스피였는데 오늘 다행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3.3% 반등을 했고요. 근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사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13%가 빠졌는데 오늘 보면 10%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락폭의 한 3분의 2 이상을 반등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절반도 못 돌렸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국내 증시 계속해서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 마감 자체는 다우가 2.6% 빠져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4% 빠졌습니다. 네, 하락폭이 작지는 않은데 워낙 아시아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미국의 지금 주 종목들이 이렇게 다 빨간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특히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6%, 애플도 거의 5% 가까이 빠졌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장 전이나 장 중에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5%까지도 봤거든요, 마이너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인 거고, 역시 그래도 물려도 미국장에 물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계속 강한 거는 이번 하락장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주식 중에 보면 또 AMD 같은 경우는 플러스도 났어요. 네, AMD 1.7% 플러스가 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밤에 이제 나온 지표죠. 이제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는데 51.4가 나왔어요. 그래서 50 이상이면 여전히 확장 국면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51.4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지금 좀 시장의 센티먼트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지표는 상당히 반가운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준 총재 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 보면 긴급 금리 인하에 관해서 좀 질문을 했었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긴급 금리 인하가 시장의 호재는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실제로 한다 그러면 뭔가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좋은 거는 예정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경기가 안 부러지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다행히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낙폭이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보다 크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1.7% 이상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좀 어제 폭락은 해프닝 정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의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CPI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기업 실적 발표들도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긴장을 풀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큰 일단은 폭풍은 지나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근데 코스피가 많이 아쉬워요. 네, 코스피가 이거 떨어질 때는 여지없이 거의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반등할 때는 정말 못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코스피의 이 성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올해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5%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전 세계 주요 증시 보면
코스피보다 안 좋은 데가 없죠, 지금. 네, 지금 거의 제일 안 좋습니다. 그 안 좋다는 지금 중국 상해도 마이너스 3.8인데 중국보다도 지금 더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지금 마이너스인 나라가 없거든요, 별로. 예, 그 연초 대비 아직까지 다 플러스긴 한데,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 대비 2.3% 플러스고요. 미국에서는 다우가 안 좋은데 그래도 2.6% 플러스고요. S&P 같은 경우는 꽤 좋습니다. 8%가 넘게 플러스고요. 특히 뭐 인도 증시 뭐 이런 데는 뭐 워낙 유명하죠. 지금 11% 이렇게 플러스고요. 이게 조금 장기로 봐도 3년으로 봐도 그래요. 3년으로 봐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마이너스 23%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제일 안 좋습니다. 상해가 지금 17%니까요. 중국보다도 많이 빠진 증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년으로 보면 우리랑 중국을 빼놓고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도 23%가 올랐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49%, S&P 같은 경우는 17%, 네, 다우도 뭐 거의 10% 이렇게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서 참 뭐 그 국내 증시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뭐 참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고치지를 않으니 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국내 증시의 뭐 거버넌스 문제, 중복 상장의 주주 가치 훼손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미국 증시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뭐 반등을 하기는 했으니까요. 다른 뭐 그래도 종목들 좀 보시면 일단은 조선주가 그래도 크게 반등을 했네요. 한국조선해양이 10%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6%, 네.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좀 반등폭이 컸네요. LG에너지솔루션 4.6%, 네. 그리고 LG화학이 6%,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오르긴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큰 업종별로 이렇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확실히 우리 반등폭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이 안 샀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도 2천억 지금 매도로 잡혀 있어가지고 역시 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그렇게 바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세계 증시가 좀 안정을 좀 찾고 그래도 좀 계속 차근차근 올라가면 뭐 코스피도 조금은 따라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이 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지표는 이제 빅스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빅스가 내려가야지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보면 상당히 놀라운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빅스가 65를 넘어갔고요. 이 정도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세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지난 한 16년 동안에 3번 정도밖에 안 간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공포에 질렸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빅스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38이거든요. 38이 굉장히 지금 높은 겁니다. 빅스가 38도 상당히 높은 건데 네, 워낙 뭐 어제 뭐 65까지 가다 보니까 네, 이 빅스 지수가 좀 떨어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요 며칠을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그래도 이렇게 큰 폭락은 나오진 좀 피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